보칙입니다. 교재 193 보칙 그자. 교재 193페이지 보칙 봅시다. 뭐 보칙은 뭐 규칙을 좀 추가적으로 했는 거 이런 거는 우리 포상금이 여기 들어와 있을 것이고 뭐 위탁 업무 이런 정도 그자 들어와 있을 겁니다. 자, 업무 위탁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그자 국장이나 시도나 등록관청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협회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을 할 수가 있다. 맞죠? 숫자 예로는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이것도 봐. 제 시험 당일날도 뭐 이런 게 정도에 쉽게 나오겠지만 업무를 위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나? 위탁할 수 있나요? 그렇죠. 할 수 있을 뿐이지 업무에 위탁의 의무가 있는 건 아니야. 그죠? 2번 등록관청이 직무교육에 대해서 업무를 위탁한다는 규정. 2번 이 나오네 봐. 등록관청은 직무기 위탁 규정이 없습니다. 뭐 먼저 하겠죠. 또 위탁을 뭐 한다 이 말이에요. 위탁을 등록관청은 위탁을 뭐 한다 이 말입니다. 3번 교육에 관한 업무 위탁은 시도지사만이 위탁자이다. 그죠? 그렇잖아. 등록관청은 직무교육에 실시권자는 되지만 위탁은 할 수 없다 그랬잖아. 그죠? 공공기관의 운영하는 법률 제5조 제4항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 기관도 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가 있다. 그죠?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는 없다. 맞나? 있지, 그죠? 우리가 학교는 출제만 시험 출제만 요거 여러 번 넘어갈 거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돼. 업무 위탁에서 우리가 시험 출제 그리고 교육 업무 그죠? 시험 출제하고 교육 업무. 시험 출제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협회나 준정부 기관입니다. 협회라든지 준정부 기관인데 대학은 되나 안 되나? 대학은 시험 출제는 대행을 뭐합니다? 대학은 뭐다? 시험 출제는 대행을 뭐합니다? 교육 업무는요 우리가 협회, 준정부 기관, 대학 그죠? 교육 업무는 협회, 준정부, 대학이 다 위탁받는다. 여기서 하나 이 정도. 교육기관은 그죠? 교육기관은 뭡니까? 바닥 면적 얼마입니까? 바닥 면적이 얼마입니까? 50제곱미터 그죠? 50제곱미터 이상의 그죠? 강의실을 한 개소 이상 뭐다? 확보 그죠? 바닥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의 강의실을 한 개소 이상 확보. 오케이? 바닥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의 강의실을 한 개소 이상 확보하라 이 말입니다. 이런 정도. 이러면 위탁도 뭐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다음 또 시험 출제는 누가 위탁합니까? 시험 시행기관 장이죠. 시험 출제는 뭐다? 시험 시행기관 장이하고 교육 업무는 누가 위탁합니까? 이거는 뭐다? 시도가 위탁합니다. 교육 업무는 뭐다? 시도가 위탁합니다. 볼 거 없어 다 됐을 겁니다. 2번, 3번 풀지 마시소. 괜히 머리 다 아픕니다. 이런 거. 다음 포상금. 이거는 요 내용만 하면 돼요. 다음 포상금. 포상금. 자, 포상금. 말 그대로 포상금이잖아. 착한 일 한 자에게 뭐다? 상금을 주지 상장을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봅시다. 자, 1번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것은 그죠?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것은 요건 보면은 190페이지 뭡니까? 보면은 페이지 195페이지 포상금의 지급 사유입니다.
포상금의 지급 사유, 그죠? 포상금의 지급 사유입니다. 포상금의 지급 사유, 그죠? 포상금. 자, 포상금의 지급 사유는 뭐예요? 무등록 개공, 부정등록자, 그리고 등록증이나 자격증, 그죠? 양도대여라든지 양수대여 받은 자, 등록증이나 자격증, 그죠? 양도대여라든지 양수대여를 받은 자, 오케이? 여기 우리가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대한민국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을 주는 사례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뭐 먼저 하겠죠? 대한민국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을 주는 사례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1번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원은 당연히 포상금 주죠. 주고. 4번인데 봐, 이중 등록 이런 건 포상금 안 줘요. 대한민국 중개법상 포상금을 주는 사례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절치, 상치, 업종 그 4, 50개를 다 봐도 어떤 내용들을 신고해도 포상금 안 줍니다. 그 중에서 뭐다? 요 사항에 해당되는 사항만 신고했을 경우는 뭐다? 포상금을 주겠다. 그 말입니다. 중개법상은. 다음 주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법률은 또 다릅니다. 자, 보고. 다음 우리가 4번 정도 볼까? 4번 정도. 2번에 1번은 봐야 됩니다. 2번에 1번. 포상금은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등이 개업 행정기관에 적발되기 전이나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그 신고 또는 고발 사건에서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결정을 한 경우에는 준다. 틀리죠? 그래서 억수로 여러분들이 청기소를 알아봐야 돼. 대단한 내용이 있는데 꼭 좀 알아놓으세요. 우리 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포상금 지급은 있잖아. 포상금 지급은 우리가 수사기관 또는 뭐다? 행정기관에 뭐예요? 수사기관 또는 행정기관에 뭐다? 발각되기 전입니다. 수사기관 또는 행정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신고해야만이 포상금을 주고, 이런 검사가 뭐예요? 우리가 공소제기라든지 기소유예, 검사가 공소제기라든지 기소유예 처분 시에도 포상금은 주겠다. 검사가 공소제기라든지 기소유예 처분 시에는 포상금을 주겠다 이 말이고, 그리고 판사가 뭐예요? 무죄 판결이다. 무죄 판결, 판사가 무죄 판결을 했을 경우에도 포상금은 주겠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100% 다 땡기는 겁니다. 그래서 요 하나 더 대치되는 걸로. 그런데 불기소 금방 나오잖아, 그죠? 불기소 처분하고 맞잖아, 무혐의 들어보셨죠? 무혐의 처분은 이거는 포상금 주나 안 주나? 그렇죠. 이거는 포상금을 안 주겠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뭐다? 포상금을 지급받는 사례입니다. 공소제기나 기소유예, 무죄 판결은 포상금을 주지만 불기소 처분이라든지 무혐의 처분은 포상금하고 관계없다 이 말입니다. 뭐 먼저지? 무혐의 경찰이. 제일 처음부터 혐의 없다 하는데 뭐 하겠노? 그렇지. 이미 검사한테 올라갔단 말은 뭐다? 일단은 뭡니까? 좀 그렇잖아. 그러고 검사가 뭐다? 기소 자체를 안 하잖아. 이것도 경찰할까요? 경찰은 기소하고 안 하고도 뭐다? 물론 기소권은 뭐고 검찰이 하는데 기소 자체를 안 하겠다. 사안 자체가 이건 사건을 안 만들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불기소 처분은 이거는 뭐다? 검사가 하겠죠. 검사 참 뭐 알잖아요. 요즘 공안정국이 아니지만도 참 검사 참 집에 한 명 있으면 좋대 그자. 나도 새끼 꿈을 꿔봤는데 있는 문 새끼 그거 닥터 나무래 그거 나도 뭐 나는 검사가 더 좋습니다. 훨씬 낫습니다. 남자는 힘이 있어야 돼. 뭐 딸내미한테 다시 한번 그걸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래 일단 보시면 돼요. 그럼 2번이 왜 1번인지 알겠죠? 그래 보시네. 다음 197번 페이지 4번 보시면은 포상금 지급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포상금보다 건당 50만 원입니다. 건당 50만 원, 그죠? 그리고 땅의 지자체 조례, 이게 바로 틀립니다. 건당 50만 원이지 지자체의 조례가잖아. 법규에 따라보다 50만 원 정해놨는데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50만 원 정해지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죠? 1번 틀리고,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어디에 냅니까? 등록관청에. 등록관청에. 그러니까 이것도 이 말이야. 신고 자체는 수사기관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수사기관 또는 등록관청에 다 신고해도 지급은 뭐다? 등록관청. 신청서도 등록관청이겠죠. 그지? 하나의 사건, 이것도 4번에 3번도 우리가 잘 나오죠. 포상금에서. 요겁니다. 하나의 사건에, 그죠? 하나의 사건에 2건 이상 신고, 그리고 공동신고입니다. 하나의 사건에 2건 이상 신고는 누구한테 포상금을 줘요? 최초 신고자한테는. 최초 신고 또는 뭐다? 먼저 신고한 자한테만 포상금을 주겠다. 최초 신고 또는 뭐다? 먼저 신고한 자한테만 포상금을 주겠고, 공동신고는 뭐예요? 우리 원칙은 뭡니까? 원칙은 뭐예요? 균분입니다. 공동신고는 원칙은 균분이고, 예외적으로 뭐다? 합의 시에는, 그죠? 합의 시에는 뭐다? 우리가 합의에 의한다. 합의 시에는 뭐다? 합의에 한다. 합의 시에는 뭐다? 합의에 의한다. 뭐 먼저겠죠? 예외적으로 합의가 있는 경우는 합의에 따른다. 그죠? 그러면 보시소. 3번 보면은 하나의 사건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하게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 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훌륭하지, 그죠? 조문 그대로 뺏겨놨고, 다음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 보조 비율은 뭐다? 임마 해난 거 봐봐라. 100분의 5가 100분의 50이가 50. 옆에 적으셔. 기가 찬다. 적어서 기가 찬다. 그죠? 100분의 50 이내입니다. 그리고 신고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하였으나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하지를 않는다. 무죄 판결 포상금 주나 안 주나? 주지. 그래 보시면 됐고, 다음 아따야 뭐 5번 6번 계산 문제 2개 보고 마치면 되겠네. 이거 좀 넘어갑시다. 자, 포자 계산 문제. 이거 이 나오면은 일단 계산 문제 나오잖아. 그죠? 계산 문제 나오면은 자 보면 계산 문제 보면은 5번, 그죠? 5번 안 보면은 하나하나 보면은 5번, 그죠? 하나의 사건에 그러니까 보면은 갑은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보면은 갑은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벌 이런 게 나면 여러분 요래 풀으라니까. 갑하고 을을 딱 적어 놓으시고 기억부터 하나하나 내려가 보자 이 말이야. 자, 갑은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A를 고발하여 A가 기소유예. 잘 보면 돼. 자, A한테는 뭐다? 50만 원 받지. 우리가 기소유예 처분 받았어. 요 적어 놓으라 할게. 나중에 뭐 무혐의라면 또 빠지는 게 있으니까 기소유예 됐고. 두 번째, 거짓으로 개설 등록한 B를 갑이 먼저 신고하였고 뒤이어 을이 신고하였는데 검사가 B를 공소 제기했다. 그 이후 B는 무죄 판결. 자, B는 뭐다? 우리 위원회 B는 뭐다? 50만 원 받지. 갑이 신고했잖아. 이때 뭐다? 무죄 판결 딱 적어놓고. 디귿, 갑과 을은 공동으로 등록증을 양도한 C를 신고했는데 포상금은 을이 모두 받기로 했다. C에 대해서는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하였다. 둘이 공동으로 신고했는데, 그자? C 건은 뭐다?
을이 다 바뀌었잖아. 그냥 뭐 을이 50만 원 받고 이거는 뭐다? 이만은 뭘 처분받노? 공소제기 그죠? 그 공소제기 딱 해놓고 그자. 다음 밑에 리얼. 을은 자격증을 양수한 D와 E를 각각 신고했는데 검사가 D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E에 대해서는 불기소. 자, 을이 지금 뭐고 D하고 E하고 다 50만 원 받잖아. 각각 신고했잖아. 그러니까 D는 뭐고 기소유예제 그자. E는 뭐고 불기소 처분 아이가. 불기소 처분. 고래 일단 보시면 되겠고. A, B, C는 갑 또는 을의 위신고 또는 고발 전에 행정기관에서 발각되지 않았다. 그러나 D와 E는 을의 신고 전에 행정기관에 발각되었다. 참네. 임마는 뭐다? 사후에 신고했다 이 말이야. 이거는 결국 뭐고 다 못 봐서 다 못 봤습니다. 우리가 볼까? 계산해 볼까? 갑은 100만 원 나오고 을은 얼마 나오노? 50만 원 나오는 거야. 에? 맞지?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 좀 문제 좀 어렵게 된 되겠네. 뒤에 마지막까지 발각되기 전체 후체까지 계속해서 울가문네 그죠? 그러니까 대충 이것 봐 뭔지 아나? 100 나올 수 있대. 100 그죠? 100 나오면 답은 없다마는 여러분들이 틀립니다. 100도 그죠? 왜? E가 불기소는 돈 안 받지만도 D의 기소유예는 돈을 받잖아, 그죠? 근데 발각된 이후에 신고했기 때문에 돈을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됐고, 다음 6번. 6번을 마저 볼까? 6번 봅시다. 6번. 5번, 5번이고 6번 한번 볼까? 6번. 자, 6번 보시면은 이것도 요래프라카 포상 걸 때는 갑하고 을하고 딱 적어 놓으시고, 자, 기억부터 하나 봅시다. 갑은 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된 A와 B를 각각 신고했다. 그러면 각은 뭐다? A하고 B를 각각 신고했다. A 50, B 50 아이가 맞죠? 그것도 해놓고 보자. 두 번째,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고 있는 C를 갑과 을이 공동 신고했다. 그러면 이거는 뭐다? C는 공동 신고니까 균부이잖아. C 25, C는 뭐다? 25씩 각각 받겠지. 고려 보시고. 을이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D를 신고한 이후에 갑도 D를 신고하였다. 자, 을이만 등록증을 다른 양도한 D를 신고한 이후에 갑도, 그러면 이거는 뭐다? 을만 주겠지. 그죠? D 거는 뭐다? 50만 원은 을밖에 못 받죠. 왜? 최초 신고, 먼저 신고한 자만 받으니까. E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등록관청에 발각된 이후에 갑과 을은 E를 공동으로 신고했다. 자, E는 뭐다? 50이고 E 50인데 25씩인데 발각된 이후에 신고. 그죠? 발각 후 했잖아. 발각 후. 그죠? 발각된 이후에 신고니까 이건 돈을 나중에 알겠지만 받을 수가 없겠죠. 발각된 이유니까 요거는 받을 수 없겠죠. 이렇게 해놓고 일단 봅시다. 담당 검사는 A와 E는 공소 제기 그자. A 거는 인정되죠. E는 이 발각되니까 신경 쓸 거 없고. 그리고 뭐고 C와 D는 기소유예. C와 D는 기소유예. C 거는 다 인정되겠죠. 인정되고. 그리고 B는 무혐의 처분 또 빠집니다. 이만은 또 무혐의니까 또 빠집니다. 딱 까칠하게 뺏긴 왔네. 결국 얼마고? 갑은 75고 을은 얼마입니까? 75 나오는 거야. 갑을 각각 75 나오는 거야. 오케이? 답은 1번 나오잖아. 그죠? 요래 깔끔하게 세팅하면 돼. 당일날 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적어가시면서 그냥 하나하나 해서 막 눈으로 대충 풀만 100번 틀리면 되는 거는. 하나하나 적으시면서 어차피 시험지를 여러분 자퇴에 가져가시잖아. 이렇게 하나하나 볼펜과 적으면서 그죠? 하나는 고래 신중하게 풀어야 됐습니다. 다음 행정수수료 볼 게 없는 게 이것만 하면 됩니다. 수수료 면제되는 사유만 보면 됩니다. 행정수수료가 면제되는 사유.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뭘 할 때 돈 다 내라 합니다. 돈 다 내는데 수수료가 면제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행정수수료가 면제되는 사유입니다. 뭡니까? 그렇죠. 자격증. 그거 제일 대표적인 자격증하고 등록증, 그죠? 교부. 최초 교부는 뭐다? 당연히 수수료 면제입니다. 어디서 다 냈지? 넌 어디 냈지? 어디 학교 갑니까? 어디 학교? 대우공고 같이. 이 근처에는 뭐라죠? 뭐 알아서 내면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증을 따는 게 중요하지. 어느 학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는 거죠. 뭐 영천가 못 오는 가지고 그죠? 합격증만 따면 되지 뭐 그죠? 자, 자격증하고 등록증 최초 교부는 수수료 면제입니다. 재교부는 돈 다 낸데 최초 교부는 면제지만 재교부는 다 냅니다. 그런 거. 그거 또 뭐 있어요? 수수료가 면제되는 사유 뭐 있어요? 고용신고, 그죠? 들어봤지? 그리고 종료신고 요거 하고, 그리고 임장등록, 그리고 휴폐업. 고용신고와 종료신고, 임장등록, 휴폐업, 자격증과 등록증 교부입니다. 요거는 수수료가 면제입니다. 조문은 여러 나오면 됩니다. 근데 사무소 이전은 출제위원이 감히 접근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 사무소 이전 자체는 수수료가 면제입니다. 이전 신고 자체는. 근데 등록증을 재교부 받잖아. 재교부도 돈 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논란의 거리 때문에 아마 출제하기 어렵게 조문은 4개만 들어 있습니다. 그래 보시면 돼요. 200페이지 행정수수료입니다. 1번 이 법상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시도가 자격시험을 시행한 후 자격시험에 응시 돈 다 내죠. 3번인데 국장이 자격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는 게 아니잖아. 이건 국장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한다 이 말이야. 그죠? 1, 2, 4, 5는 뭐고 지자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는데 3번 국장이 그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는 국장이 결정하는 응시 수수료를 내지 지자체의 그 말이야. 그래. 그 말. 수수료 면제돼 그런 게 아니고 이건 국장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는 것이지 지자체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렇죠. 위탁하는 경우는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에게 승인받은 수수료고 맞잖아. 시도가 실시하는 경우는 시도의 조례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지금 현재 시도가 실시하는 경우는 말 안 했잖아. 국장이 실시하는 경우니까 국장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입니다. 국장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번은 3번 수수료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분사 설치 돈 내지요. 개설 등록 신청은 돈 냅니다. 등록증 교부를 오히려 돈 안 내지 그죠? 그리고 휴업 돈 안 냅니다. 재교부 돈 냅니다. 자격시험 응시해 가지고 자격증 최초 교부자도 수수료 면제죠. 답은 3개입니다. 돈 내는 것은 분사 설치, 등록 신청, 등록증 재교부. 자, 행정처분 및 벌칙입니다. 행정처분 및 벌칙, 그자. 교재 202페이지, 그자. 행정처분 및 벌칙, 그자. 자, 보시죠. 제일 먼저 감독상 명령부터 나옵니다. 감독상 명령은 빤하잖아. 이렇게 우리 현장에서 뭐 우리가 개업공인중개사라든지 뭐 협회라든지 거래정보사업자가 뭐 현장에서 일하잖아요. 뭐 가들에 대한 지도 감독은 누가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감독상 명령 기간, 뭐 대상자, 사유, 방법 그런 겁니다. 1번 감독상 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무소에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도 지도 감독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있나 없나? 있나 없나? 기억 안 나요? 또 감독상 명령의 대상자 아닙니까? 감독상 명령의 대상자 뭡니까? 무등록 계공 맞지? 무등록 계공은 감독상 명령의 대상자 맞죠? 무등록 계공.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자, 그죠? 부정 등록자, 감독상 명령의 대상자 맞죠?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등록 취소나 자격 취소, 그리고 업무 정지와 자격 정지 등 같은 행정 처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입니다. 행정 처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자. 행정 처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지도 감독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중요한 거는 형벌을 위해서 지도 감독할 수 있나 없나? 없다 이 말입니다. 형벌. 좀 이따 한 나오면 또 보겠지만 우리 법상의 지도 감독 기관에 누가 있습니까? 국장하고 시도하고 시군구가 있잖아. 그 친구들은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할 수 있나? 아니면 행정처분이나 질서벌을 할 수 있나? 처분이나 질서벌을 할 수 있지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능력이 못 됩니다. 형벌은 누가 부과하노? 법원에서 부과합니다. 우리 법상의 지도감독기관에 법원이 있나 없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행정처분을 위해서는 지도감독할 수 있어도 형벌을 위해서 지도감독한다는 틀립니다. 그 말입니다. 계공에 대한 감독관청은 국장이나 시도나 등록관청, 분사무소 소세지를 관할하는 시군구는 법인의 분사무소에 대해서도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그죠? 등록관청은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반드시 사무소에 출입해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맞나? 틀리죠? 사무소에 출입해서 조사하는 방법도 있지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업무를 보고하게 하는 방법으로도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무소에 출입해서 조사한 이후에서나 지도 감독하는 건 아니야. 뭐 뭔지 알겠죠? 그 말입니다. 사무소에 출입 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증 및 밑자에 동그라미를 쳐놓았어요. 사무소 조사 검사 증명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그죠? 2번 틀린 것은 3번인데 국장이나 시도나 등록관청은 소속 공무원 하여금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나서 등 검사를 맞는데 갈로 안 했기 때문입니다. 거래정보 사업자의 사무소는 포함이 아닙니다. 무등록 계공 사무소가 포함이지 거래정보 사업자의 사무소 포함이 아닙니다. 야, 조잡할 뺏기 났다. 그죠? 무등록 계공의 사무소에 포함이지 거래정보 사업자의 사무소는 아니다 이 말이야. 오케이? 그런 말. 뺄 거 없고 다음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부터 볼까요? 자, 천천히. 그래서 본격적으로 제정에 저는 접어들지요. 일단 이거부터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이잖아. 그럼 공인중개사한테 올 수 있는 행정처분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자격 취소, 그리고 뭐고 자격 정지야. 그죠?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 그죠? 그럼 자격 취소는 한다가 할 수 있다가 한다. 자격 정지는 한다가 할 수 있다가 할 수 있다. 자격 취소는 한다. 자격 정지는 할 수 있다. 그럼 자격 취소는 기소기가 재량이다. 이거는 뭐다? 기속적. 정지는 뭐다? 재량적.
몇 번 말했지만, 그럼 자, 자격 취소란 단어를 던져놓고는 자격 취소를 한다가 할 수 있다가 한다제, 자격 정지란 단어를 던져놓고는 자격 정지를 한다가 할 수 있다가 할 수 있다제. 근데 자격 취소를 던져놓고는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맞나 안 맞나 이 말이지.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이에요. 잘 봐. 이 말 아닙니까? 자격증 그자 양도라든지 대여했다. 따라오지, 그자? 그러면 자격 취소를 한다가 맞나? 할 수 있다가 맞나? 한다가 맞지? 할 수 있다 틀리자. 이건 따라오잖아. 근데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는 맞나 안 맞나 이 말이지. 이건 맞나 안 맞나 이 말이지. 자격증은 기속적 사유잖아. 그래서 자격 취소 처분을 받는다지 받을 수 있다는 틀리다. 이건 이해되나 그자? 그건 자격 취소 사유다.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맞나 안 맞나 이 말이지. 어떻게 생각해? 많이 연습 많이 넘긴데 이것도 맞잖아. 취소 사유다. 뭐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맞잖아. 다만 기속적 사유는 한다가 맞고 할 수 있다는 틀리고, 재량적 사유는 뭐다 오히려 뭐다 한다가 틀리고 할 수 있다가 맞지. 근데 전부 다 사유다. 사유에 해당한다는 다 맞잖아. 그 말입니다. 국어다 국어. 이런 게 알아나 좀 이따 보시죠. 이런 게 시험이 많이 나와요. 이 의미를 알아야만 푸는 걸 그죠. 해당되면 다 맞습니다. 무조건. 절치든 상치든 떠나서 기속이든 재량이 떠나서 그죠. 됐고. 자 그러면 1번 이 법상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공인중개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자격증 취소가 취소 아니가? 취소가 취소 아니가? 취소 맞지요? 자 보면은, 자 우리가 보면은 이것도 자격 취소 사유 한번 볼까 그러면. 자격 취소는 누가 합니까? 시도가 하잖아, 그죠? 자격 취소는 한다가 할 수 있다가. 한다 맞죠? 자격 취소 사유 볼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자격증마다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는 경우 자격증 취소지 그죠? 그리고 자격증을 뭐다 양도나 대여, 그죠? 양도나 대여한 자, 그리고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 그자?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한 자, 그자? 그리고 다른 법이 아니고 이 법이죠. 이 법을 위반해 가지고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 이 법을 위반해 가지고 뭐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입니다. 현행 대한민국 공인중개사법상 자격증 취소 사유 4가지밖에 없습니다. 여기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양도대여는 뭐다? 자격 취소 외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중복적으로 부과되고, 부정취득은 형벌이 있나 없나? 그래서 우리 수업 전에 얘기했잖아. 자격증을 양도대여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자격 취소와 더불어 뭐 징역형을 부과받을 수 있다. 맞나 안 맞나? 틀리다겠잖아. 양도대여만 자격 취소 외에 형벌이 있지, 부정취득은 자격 취소란 행정 처분만 있지 형벌은 없다 이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 일단 보시고. 그리고 다른 법이 아니고 뭐다? 오로지 이 법을 위반해 가지고 징역형 선고. 또 이것도 한번 봐야 돼. 상당히 중요한 여기 멘트제, 그자? 이거 잘 봐야 돼. 우리가 소속 공인중개사 있잖아, 그자?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중 소속을 했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중 소속했다. 제재가
자격 취소가 자격 정지가 자격 정지에 불과돼. 에? 그런데 소공이 뭐다?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은 뭐다? 이거는 자격증 취소야. 그래. 왜 이거를 부각시키냐? 이 자체도 잘 냅니다. 상당히 많이 뺏깁니다. 이거. 많이 뺏기는데 우리 개공사 알제 그자? 개공사는 이중 소속 자체가 절치밖에 없습니다. 그 소공은 이중 소속이 자격 취소가 아니단 말이야. 자격 정지 정도에 불과하다 이 말이야. 다만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업무 수행이라든지 뭐 이중 소속은 그게 자격증 취소다 이 말이야. 차이점 잘 냅니다. 알아놓으시소. 이미 개공에서 워낙 이런 촉촉이 젖어붙잖아. 이중 소속 자체가 절치잖아. 우리 이자 이거 알지? 근데 본 강사 야심가 있잖아. 막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은 절치, 이중 사무소와 임시 중개는 뭐다? 상치, 그자. 자, 그러면 204페이지 2번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 이거 봐봐, 자격증 양도잖아, 그죠? 되어 있는 거. 자격 정지 기간 중에 다른 개공의 보조원, 이건 이중 소속돼 보자.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이중 자격 취소겠죠. 자격 취소 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가 행한다. 시도가 자격을 취소한 경우에는 뭐다? 청문을 실시한다가 실시할 수 있다가. 그 취소는 청문 대상이잖아. 그 실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4번 틀리고. 근데 예외 있잖아. 기억나요? 사망, 해산, 형학정은 굳이 여러 차례 하지 않습니까? 청문을 실시할 의미가 없잖아. 정신 좀 차리소 진짜로. 좀 차린데. 다를 알고 할 필요 없는데 그냥 항상 맞아요. 지금 당장은 기억 안 나도 자꾸 반복하시다 보면은 당일날 문제지를 보면 좀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그자 끝까지 밀고 나가서 끝까지 그자. 뭐 누나 뭐 궁금한 거 있어요? 저 원래는 취소는 청문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누나한테 다시 한번 2번에 4번 같은 경우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렇지 사전 청문 맞잖아요. 그래 틀리 이 점은 틀리잖아. 취소한 경우에 실시한다고 틀립니다. 사전 청문이란 말이야. 그래 지문 틀린 지문 아닙니까? 2번에 4번 같은 케이스는 뭐냐 하면은 취소 시에는 그자 청문을 실시한다가 맞나 실시할 수 있다가 맞나 이 말 아니야. 취소 시에는 청문을 실시한다가 맞나 실시할 수 있다가 맞나. 한다가 맞지 할 수 있다는 틀리잖아. 맞지? 취소 시에는 청문을 실시한다가 맞지 실시할 수 있다는 틀리잖아. 다만 그자 우리가 사망, 해산, 형확정, 그자 사망이나 해산, 그자 형확정이 원인돼 가지고 취소 시에는 뭐다? 이거는 청문 실시할 필요 있나 없나? 이거는 청문 실시할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사망이나 해산, 형확정이 원인됐을 때 취소는 청문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요. 청문 대상인데 청문을 실시하지 않고 한 행정처분은 무효입니다. 무효. 다만 주거부수된 절취아이가 그냥 사망은 절취아이가 스스로 법인 회사는 절취아이가 형학정도 뭐다 금고상이니까 결격의 등록 절취아이가 그냥 이 사유를 원인으로 청문은 청문의 의미가 없잖아. 그때는 청문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외에 취소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고 한 행정처분은 무효입니다. 청문을 왜 해요? 처분의 적법성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맞잖아. 이런 건 뒤집게 한마디로 네가 그래 억울하니까 뒤집을 수 있는 기회라면 더 주는 거잖아. 이건 뒤집어질 일이 없잖아. 청문의 의미가 없잖아. 죽었는데 뭐 뒤집어져야 돼.
볼터일 안 하대. 유명한 말 있잖아. 남편이 죽어가지고 이제 그 시체실로 영안실로 이제 저기 이제 배드 끌고 가는데 남편 발가락 꿈쩍꿈쩍 끄니까 마누라가 저 때려 뽑아가지고 대포포다 하나. 참 서글픈 일아이가 그자. 그만 일나지 마라 이 말아이가 그자. 그 진짜 그런가? 그건 참 보통 같으면 우리 사람이 살았어요 이렇게 되는데 그 발조 때리면서 그 배드가 덮어본다 하나. 남들 볼까 싶어가지고 남들 보면 오 저 사람 살았다 이렇게 할까 이거 그자. 참 진짜 웃지 못할 뿐입니다 그자. 참 기가 찬다 기가 차 진짜. 맞아. 뭐 사람이 뭐 살아있을 때 근력이 힘이지 죽으면 뭐 끝이듯이 뭐 마누라도 부부관계도 그자. 내가 건강하고 뭐 이럴 때 사이 좋을 때 부부지 뭐 헤어지고라든지 뭐 이럴 때 그 이유는 뭡니까? 맞잖아. 뭐 남보다 너무한 게 아니고 각자의 삶을 찾아가겠죠. 한번 그런 생각 듭니다. 뭐 그죠? 나도 뭐 내 죽어붙다 이거 재혼하라 하면 아이고 뭐 남자 지그지하다 해도 알 수 없습니다. 그죠? 뭐 저 장모하다가 맞두겠나 니 그나이 대 혼 살래 살 수도 있을 끼고 그죠? 뭐 알 수 있나 그죠? 뭐 좀 또 그게 또 맞고 또 그죠? 또 평생 내 죽은 남편 보고 소절할 필요 있나 그죠? 그것도 그 말도 일리 있죠. 결국은 뭐고 억울한 놈은 죽은 놈 억울하고 자기가 힘이 없으면 억울하지 가진 자는 계속 잘 산다 이 말입니다. 그죠? 힘을 키우라 이 말입니다. 힘을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잘 키워야 되는데 어쨌든 잘 되겠지 뭐 그죠? 자 그러면 2번 같은 경우 알겠죠? 4번 시도가 자격을 취소할 경우 케어도 틀리고 청문은 또 실시의 의무가 있는데 할 수 있다 틀리면 4번 틀립니다. 반납은 7일 별거 없고 그리고 4번 뭐 5번 뭐 6번 7번 중에 뭐 붙고 4번 같은 경우 옳은 것을 한번 풀어보세요. 옳은 것은 다 봐야 되니까 1번 자격 취소 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와 사무소 관할 시도가 다른 경우는 사무소 관할 시도가 교부한 시도가 4번 같은 경우 이걸 알아놔야 돼요. 뭐냐면은 자격 취소 시 있잖아. 그냥 자격 취소 시에 이름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사무소 관할 시도하고 교부한 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무소 관할 시도 역할이 뭐냐? 이건 취소에 대한 절차입니다. 취소에 대한 절차는 누가 한다? 사무소 관할 시도. 그건 청문, 취소 시에는 청문하잖아. 절차, 청문이라는 절차도 뭐다? 사무소 관할 시도가 다 합니다. 그러니까 교부한 시도는 뭐냐 하면 최종적인 취소에 뭐다? 권한은 누가 있습니까? 교부한 시도. 권한은 누가 있다? 교부한 시도. 반납은 누구한테입니까? 반납도 교부한 시도입니다. 반납도 교부한 시도입니다. 뭐 먼저겠죠? 반납도 교부한 시도입니다. 사무소 관할 시도하고 교부한 시도가 다른 경우는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걸 일단 보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볼 거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본 강사가 만약에 대구에서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근데 부산에 가서 까불락거리다가 자격증 취소 사유하는 잘못이 발각됐다. 교부한 시도는 대구광역시, 사무소 관할 시도는 뭐다? 부산광역시 아이가. 이런 경우는 자격 취소에 대한 행정적인 걸 우리가 역할 분담을 이래 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래 보시면 돼. 그래 1번이 맞는 말입니다. 틀렸습니다. 사무소 관할 시도가 아니고 교부한 시도가 자격증 취소를 해야 됩니다. 2번 시도는 자격 취소하는 경우 의견 제출의 기회는 없고 청문의 기회만 청문 그자 틀리고 시도가 자격 취소 처분한 데는 5일 이내에 국장에게 보고 7일 이내에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맞나? 취소처 5일 이내 국장에 보고는 맞습니다. 7일 이내엔 자격증 반납이지 다른 시도의 통지는 아닙니다. 그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4번에 3번 같은 케이스도 4번에 3번 같은 경우에서보다 사후 조치입니다. 이것만 하면 거의 다 했습니다. 사후 조치인데 우리가 이거 비교 없는 공부는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야무지게 손대는 건 야무지게 알고 들어가 있어. 자, 등록 취소라는 행정 처분 이후에 사후 조치하고
자격 취소 이후에 행정적인 사후 조치는 달라요. 등록 취소 이유는 뭐란 말입니까?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는 규정, 그리고 5일 이내에 국장에게 보고하는 규정, 그리고 미반납 사유서 제출 규정, 요 세 가지가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등록 취소 이유는 뭐단 말이요? 7일 이내에 반납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죠? 근데 국장에게 보고하는 규정이라든지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회수했을 때 미반납 사유서 제출 규정은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자격 취소 이유는 뭐다? 이 세 개의 규정이 다 있습니다. 7일 이내에 반납하는 규정, 5일 이내에 국장에게 보고하는 규정, 그죠? 그리고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때 반납을 못하겠다는 사유, 세 가지 다의 규정을 인정을 다 한다. 그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3번은 틀렸습니다. 7일 이내에 반납이지 보고 규정은 아닙니다. 통지 규정 없습니다. 4번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훌륭하지, 그죠? 그 자격 취소년 3년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보조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중개업 종사 뭐 하잖아. 우리 유일하게 결격 사유 중에 시험에 응시한 결격하고 중개업 종사한 결격 양자 모두 다에 해당되는 유일하게 이거 아이가, 그죠? 자격 취소 3년간 아이가. 시험도 3년간 응시를 뭐하고 중개업 종사도 3년간 못한다 그랬잖아, 그죠? 됐고. 자, 좀 쉬었다가 정지 몇 개 더 봅시다, 그죠? 8번부터 208페이지 8번부터는 우리가 좀 쉬었다 합시다.